나스닥 지수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기 좋은 펀드는 이 상품. S&P 500 지수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기 좋은 펀드는 바로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안녕. 일단 이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계처럼 매수하기 힘들다는 거.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죠. 휴먼. 그래서 우리 대신 펀드 매니저가 기계처럼 매수해주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시장 지수인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관련 펀드를 찾아봤는데 상품이 너무 많고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뜯어봤더니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충격적이게도 나 대신에 펀드 매니저가 미국 시장 지수에 적립식으로 투자해주는 펀드는 삼성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에서 만든 상품 3개밖에 없어요. 게다가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그나마 2곳이지만 나스닥에 투자하는 건 KB자산운용에서 만든 상품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연금인지 환해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건지 오프라인으로 가입하는 건지 선취 및 후취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서 상품 이름이 엄청 길어지고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수많은 상품 중에서 보수율이 가장 저렴하고 자산운용 규모가 가장 크면서 선취 및 후취 수수료가 없는 상품만 생선가시 발라내듯이 눈 빠지게 찾아서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펀드 상품에는 선취 및 후취 수수료가 붙어요. 선취 수수료는 처음에 매수할 때만 지불하는 비용으로 가입비 같은 거예요. 후취 수수료는 매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없는 상품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먼저 미국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 상품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상품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삼성 미국 인덱스 증권 투자 신탁 상품인데요.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거고 미국 시장 지수인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 스파이 ETF 지수에 투자하는 비중이 21%입니다. 더불어 S&P 500 지수에 속한 애플, MS, 아마존 등과 같은 개별 주식도 가져가네요. 두 번째로 KB 미국 S&P 500 인덱스 증권 투자 신탁 상품인데요. KB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거고 S&P 500 지수 관련 주가 지수 선물 비중이 90%, S&P 500 지수 관련 ETF 비중이 약 9%밖에 안 되더라고요. 즉 현물이 아니라 선물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높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사 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선물 개념을 잘 모르신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인덱스 증권 투자 신탁 상품인데요. 이건 KB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거고 나스닥 100 지수 관련 주가 지수 선물이 32%로 가장 많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QQQ 아시죠? 이 비중이 12%입니다. 이 상품 역시 선물 비중이 더 많아서 리스크가 높지만 다행히 나스닥 100 지수에 속한 애플, MS, 아마존과 같은 개별 주식도 가져가네요. 그래도 QQQ ETF보다 좋은 상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펀드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는 나스닥 100 펀드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상품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S&P 500 펀드만 가입하시고 나스닥 100 ETF는 직접 매달 기계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기계처럼 살 수만 있다면. 네, 여기까지 3개 상품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하지만 이 3개 상품에서도 종류가 정말 많아서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3단계로 나눠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세요. 가장 먼저 일반 계좌로 가입할지 연금 계좌로 가입할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은 정말 명확하죠. 일반 계좌로 가입하면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고 연금 계좌로 가입하면 55세 이후에 찾을 수 있지만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품 이름 뒤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라는 용어가 없으면 일반 계좌뿐만 아니라 ISA 중개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혹시 이 ISA 중개형 계좌를 아직 모르신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우선 일반 계좌로 운용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상품 이름이 너무 길어서 당황하셨죠? 괜찮아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나스닥은 선택권이 없으니 4번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1번, 2번, 3번 상품만 비교해 봤을 때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달라집니다. 보수율이 가장 저렴한 게 중요하고 스파이 ETF를 그대로 추종하는 곳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1번과 2번 둘 중에 고르시면 되고, 자산 규모가 가장 크고 상장한 지 오래된 곳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 3번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상관없지만 나는 환해지를 꼭 하고 싶다 하면 2번 상품이 가장 적합해요. 이렇듯 환해지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지는데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로 보수율이란 나 대신에 매수해 주는 것에 대한 비용을 매년 1회 지불하는 건데요. 흔히 운용 보수를 연 단위 퍼센트로 표현하지만 실제 계산은 하루 단위 퍼센트로 환산해서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를 매수할 때 보이는 그 펀드의 기준 가격과 가입하고 나서 보이는 계좌 잔고에 찍혀있는 펀드의 평가 금액은 운용 보수가 이미 반영된 금액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보수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3분짜리 영상을 보고 오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시장 지수에는 최소 10년 이상 투자해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수익금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계좌로 운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참고로 이 연금 계좌로 운용할 경우에는 개인 연금 계좌로 할지 퇴직 연금 계좌로 할지도 선택하셔야 합니다. 물론 자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둘 다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정리해 봤는데요. 너무 많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선택 방법 중에 나머지 2가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골라볼게요. 어느 계좌에서 운용할지 선택했다면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환해지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해야 합니다. 보통 상품 이름에 들어가는 H는 해지의 줄임말로 환해지를 의미하는데요. 반대로 이 상품 이름에 UH가 붙으면 언해지의 줄임말로 환노출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해지란 영어 사전에서 금전 손실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의미를 환율로 가져오면 환해지란 외환 해지를 줄임말로 환율의 변동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실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환노출이란 환율의 변동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 손실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펀드를 매수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매도를 할 때 1,200원이 되었다면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 차익과 더불어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1,200원일 때 매수했던 펀드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졌다면 그 차익만큼 환차손이 일어나겠죠. 따라서 환율이 오를 때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기하는 대신 환율이 내릴 경우에 발생하는 환차손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환해지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을 1,000원으로 고정시켜 둠으로써 환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방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정하려면 1에서 2% 안팎의 해지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이 비용도 보수율처럼 알아서 차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환율을 막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환노출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환노출형과 환해지형 상품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환노출 상품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환해지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는 거는 해외에 상장된 지수나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에만 적용된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어느 증권사에서 거래할 것인지 선택하는 건데요. 일단 보수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모든 증권사에서 이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입할 상품을 정하셨다면 그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검색해서 어느 증권사에서 판매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우선 상품 이름 뒤에 S-P가 붙은 건 한국포스증권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포스증권에서 투자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같은 상품인데도 한국포스증권에서 가입하면 보수율이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는 최소 10년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보수율을 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다시 연금 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을 보러 갈게요.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환노출 상품이면서 한국포스증권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추려보면 개인 연금으로 투자할 경우 이렇게 두 곳에 투자하는 전략을 추천드리는데요. 두 상품 모두 한국포스증권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두 곳에 투자하는 전략을 추천드리는데요. 한국포스증권에서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 중에 퇴직연금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 계좌로 이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대신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미국 시장 지수를 기계처럼 적립식으로 매수하기 좋은 펀드 상품을 살펴봤는데요. 다만 제가 추천드린 상품이 가장 좋은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선택한 상품이 가장 좋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뭐 새로운 연금 계좌를 만드는 게 귀찮다 하면 그냥 원래 사용하던 연금 계좌에서 판매하는지 체크한 다음에 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미국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은 정말 많은데 왜 펀드 상품은 적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봤는데 금융사 입장에서도 좀 아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가만히 매달 기계적으로 투자하면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지도 않을 테니 선취 및 후취 수수료를 가져갈 수 없잖아요. 즉 돈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뭐 메타버스 펀드처럼 그때그때 주목받는 펀드들로 계속 갈아타게 해야 증권사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ETF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걸 솔직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펀드보다는 수요가 많으니까 좀 상품이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저만의 뇌피셜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적립식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탈이었습니다. 안녕.